선생님 이번에는 또 26년 시리즈이긴 한데 컨텐츠의 핵심 내용이 상문이거든요. 네. 근데 상문은 대비가 되나요? 상무는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집안이 됐든 뭐 지인이 됐든 올해는 상문이 좀 낄 수가 있으니 뭐 집안이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친척이든 먼 친척이든 뭐 친구가 됐든 올해는 상가집을 갔다 오면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하고 우리가 미리 말씀을 해줄 수는 있어요. 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상문이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제 나오지. 그럼 얘기는 해주지. 이번 컨텐츠는 2026년에 상문이 들어오는 아이, 상문이 들어오는 나이. 네, 상문이 끼는 나이, 뭐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상문에 관해서. 요즘은 뭐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진 않아요. 네. 가는데 순서가 없어, 그죠? 네. 이번에도 뭐 연예인들 보니까 뭐 아파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병원에는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또 인사사고로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아파서 가시는 분들도 지금은 순서가 없어, 그죠? 병원연에 상문이 들어오는 나이를 30대로 봤을 때는 우리 신미생이신 분들 36살 그리고 또 30대에 39살 무진생이신 분들 내 부모 자리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내 부모 자리가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병이 있었다고 하시면 올해 상반기 때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집안에 상문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하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든 30대면 젊잖아요. 젊죠. 막 이렇게 누가 뭐 친구든 지인이든 친구 부모님이든 상가집을 가야 된다 그러면 엄마한테라도 좀 여쭤보셔서 안 가야 될 자리다 그러시면 웬만하면 요즘은 이렇게 송금만 하고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가집에 갔다 나올 때 비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엄마한테 여쭤보시고 그런 비방을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상문에 들면 안 좋거든. 50대로 봤을 때는 우리 시은살이 정사생이죠. 정사생이신 분들 이분들이 50살 되면서 올해 좋은 일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문이 끼면 그 좋은 일이 막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상가집이라든가 내 일가 친척이라고 해도 낄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상문이 끼는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마셔요. 친척이면은 이제 뭐 사촌이 될 수 있고 내 형제도 될 수 있고 근데 내 부모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회사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그런 자리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왜냐면 내가 올해 좋은 일이 좀 있는데 그 상문으로 인해서 그게 미뤄진다든가 막힌다든가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50살 정사생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상가집 가는 거를 좀 피하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우리 임자생이신 분들 병원연에 55살 되신 분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남의 상문이 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내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내 몸이 그냥 상문 내 스스로가 내가 상문을 끼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문이면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같이 상문을 끼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좀 잘 돌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대주가 그러면은 기주도 그렇고 자식들도 같이 가는 거거든, 운이. 그러니까 55세 우리 임자생이신 분들 본인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 상문이 낄 수 있으니 남의 상가집도 가지 마시고 나의 상문이 있으니 내 상문이 있다 그러면 올해는 좀 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본인이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상문을 끼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갑진생 용띠이신 분들 네. 올해 63살 되실 거예요. 이분들은 배우자 자리가 약해요. 올해 들어서. 근데 보통 이제 남편 자리를 좀 많이 보셔야 돼. 남편 자리, 배우자 자리가 좀 약하거든요. 네. 상무, 지금 만약에 좀 아프시다, 병석에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힘듭니다. 좀 상문이 껴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아마 작년부터 상문 끼고 오셨을 거야,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63살 되신 분들 내 배우자 자리가 좀 안 좋을 수 있으니 상문은 올해 들어온다.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0세로 봤을 때 68세 우리 기회생 돼지띠인 분들 네네. 3대잖아요. 네. 그리고 69세 이제 아홉수 가서 무술생 개띠이신 분들도 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또 요 나이 또래에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친구들이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여기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상문으로 인해서 본인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웬만큼은 진짜 피해야겠네요. 상가집 잘못 갔다 와서 며칠 안 좋으신 분들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문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병원연에 상문이 들어오는 나이니까 웬만하면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가시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2026년 시리즈이긴 한데 네.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사랑. 그렇죠. 사람 잘 만나야지.
26년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인생이 좀 망가진다. 이런 나이분들 호명해 주시면. 먼저 20대로 갔을 때 29살이신 분들 무인생 범띠 사람 잘못 만나면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요즘은 결혼보다 동거를 먼저 하잖아요. 살아보고 뭐 결혼한다 이런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네. 좋아서 만나서 살아봤더니 아닌 거야. 그래서 돈도 다 쓰고 몸도 망가지고 머리도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생각도 잃게 되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정신세계도 이상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살 무인생이신 분들 좀 조심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0대는 우리 33살 갑술생이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은 남녀 사이가 아니라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 선후배 조심하셔야 돼요. 입 바른 소리 넘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준다, 끌어준다. 뭐 이런 느낌. 친절하다. 그러면 좀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 33살이신 분들, 갑술생이신 분들, 언변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 같이 가자 이러면은 분위기 좋고 이런 곳에 그리고 그 상대방을 굉장히 파악을 좀 잘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거기에 쫄깃해서 어울리다 보면은 내가 손해 볼 일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 본다는 건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일이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33살 갑술생이신 분들 직장 동료 선후배 하는 말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우리 40대로 46살 신유생이신 분들 죄송하지만 조금 사기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면 사업을 같이 하자든가 사업하는데 동업을 하자든가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절대로 거절하셔야 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46살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46살이신 분들이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 때려치고 뭐 같이 동업을 하자 사업을 해보자 이거 하면 흥하되더라 막 이러면 그거는 또 두 번, 세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잘 다니던 직장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직장에서 내가 진짜 잘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꼬셔가지고 이거 하면 지금보다 돈 더 잘 번대더라 이럴 수가 있어요. 비전이 있다. 네. 그러면 갔다가는 정말로 병원이 망하는 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 그러면 53살 우리 범띠 갑인생. 갑인생이신 분들은 여자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남자라고 하신다 그러시면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서로. 잘 만나요.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가 돼요. 여자가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남자한테 뺏고 남자가 또 여자를 만나면 남자 또한 여자한테 뺏고 둘 중에 현명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상대방을 잘 읽는 사람이 먼저 뺏어가는 거야. 뺏기고 난 다음에 헤어져요. 그럼 뺏기고 난 사람이 망하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 주머니 털립니다. 주머니 털린다. 아셨죠? 요즘 네. 어렵잖아요. 어렵죠. 돈 벌기 어렵지. 요즘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긴축 재정하든지 돈 안 써요. 준비하셔야 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을사생 62살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돈 빌려달라는 주변에 제한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내가 너 뭐 사줄게 술 사줄게 그걸로 꼬셔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제한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차라리 먹자는 거에 거절을 하셔야 돼. 아예 애초에 그리고 가져가면 나가면 내 돈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리고 본인은 건강 잃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62살 되신 분들 이렇게 됐을 때는 내가 병원연애 망하는 길이다. 인생 망하는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미리 좀 대비가 필요한 분들, 네. 그러니까 운이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보이는 징조나 뭐 특징 이런 거 알려주시면 대비하고 또 고쳐나가고 할 수 있게끔. 네. 그 병원연애 2026년에 운이 안 좋아지는 분들의 특징을 첫 번째로 꼽자 그러면 평소에는 굉장히 사람이 박학다식하고 그리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이해심도 좋고 인자하신 분이 갑자기 뭐 어떤 말을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조급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유롭던 분들. 뭐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조급한 분도 아니야.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막 말하다 보면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 말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에 막 괜히 화를 내고 그리고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핀잔을 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죠.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방출하는 거네요. 내가 그런 안 좋은 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참아야 되거든. 내가 나쁜 운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참아야 되는데 내가 나쁜 기운이 들어왔으니 그걸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할 말 다 하고 조급해지고 싫은 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하나 둘 다 떠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내가 정말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없어지는 거잖아. 이게 뭐가 씌이면은 몰라요. 옆에서 찔러주고 얘기해도 모른단 말이야. 이게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면 누가 뭘 제안을 하나 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자면 하는 건데 어떤 걸 하나 제안을 했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그 리스크가 있는 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추진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은행 가서 그냥 비밀번호 눌러버리고 누가 빌려달라고 훅 빌려줘버리고 그게 보이스피싱이고 뭐 돈 빌려주고 금전거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못 받아요. 그게 금전의 손실이 되는 거야. 그 또한 나의 어떤 운이 안 좋으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봤을 땐 도움이 안 돼. 제3자가 봤을 때. 아니면 또 무당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너한테 해가 된다. 말려요. 절대로 안 돼. 그런데도 곧 죽어도 자기는 이 사람이 자기한테 귀인이래. 그런 사람 있잖아. 안 가야 되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너 글로 가면 망한다. 하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서 망하고 와요. 그리고 또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해. 강자한테도 굉장히 약해. 이러신 분들 있죠. 강력약간. 이러신 분들 결국에는 자기가 당해요. 자기가 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중요한 돈, 또 제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람, 또 한 가지 건강. 본인의 돈과 건강과 명예를 다 잃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컨텐츠를 한 의도가 미리 알고 대비하자라는 건데 사실 알려주신 세 가지 핵심이 미리 알고 대비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다 어렵지 않을까? 어떤 것은 어렵지 않을까? 네. 그죠? 사람이라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알아요. 안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당하려고 하면 우습지 않게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잖아. 지나고 나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께 와라. 그래. 그게 정답. 그러니까 뭐 새해 운세라도 가볍게라도 좀 봐야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금전거래 할 일이 있다. 아니면 어디에 계약서를 쓸 일이 있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 했을 때 내가 이득이 될까 손해가 날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께 와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이건 근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 몇 억짜리잖아요. 그럼요. 못해도 억 단위인데 그거를 뭐 그냥 가볍게 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당연하지. 제3자의 눈으로 봐야 되고 그거 점사비 아깝다고 할 정도면 그 몇 억은 날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괜히 사인 잘못했다가 몇 억 날리지 말고 몇 천억을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몇 천억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